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입니다. 처음부터 쭉 보면은 마반야바라밀다 심경, 마하는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반야바라밀다는 우주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반야바라밀다는 우주의 모든 것.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한 경전군이 반야경인데, 그 반야경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그 내용이 지금 반야심경에 적혀 있죠. 그래서 마반야바라밀다 심경을 공부하는데, 그 우주의 본체 작용을 얘기하는데 어느 인간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 인간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다. 이 관자재 보살이 육바라밀을 성취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반야바라밀다, 심오한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계속 실천하는 가운데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모든 것이 좋고 나쁘고 생기고 없어지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래서 사리자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색.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존재는 공이다. 또 한 번 반복해서 사리자 시제복공상, 제법공상이죠. 모든 것은 공의 모습이다. 공의 실체가 있다. 공의 실체라는 것은 인연법이다. 근데 인연법을 해서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 근본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부증불감. 이 6구절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생기고 없어진 것이 없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또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는데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보면 더럽고 깨끗하지만 우주의 입장 보면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불구부정. 그 인간의 마음이 뭐 좋은 마음이 늘어나고 나쁜 마음이 줄어들고 그런 건 없다. 잠시 인연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뿐이다. 그냥 그런 거예요. 구애받지 마라. 결국은 네 자신의 입장에서 편견,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인간의 마음의 인식 구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겠어요? 시고 공중무세, 무수상행시, 무한유설진이 쭉쭉 돼 있죠. 이 시고라는 거는 이런 거로, 그래서입니다. 때문에, 왜 지금 열심히 말했던 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인식 구조, 인식 세계,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조금 초월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 오늘 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공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이 전개되는데, 어제 책을 보다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 철학자, 심리학자, 말하자면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나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는 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만 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다. 첫 번째,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태도를 바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공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바꿀 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자연에서 가장 불변의 장벽은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사이에 있다. 이 벽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데도 벽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벽. 그게 최고 큰 장벽이라고 하죠. 2명의 사람이 만나면 6명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각자가 자기를 보는 대로, 또 타인이 자기를 보는 대로, 그리고 자신 그대로의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기가 막힌 말이죠. 2명이 얘기하는데 내가 상대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거,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각자가 자기를 보는 거, 그리고 자기 있는 그대로. 그냥 결국 6명이 자기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 6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엄청 멋있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 유식에서 그 사분이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게 4가지로 보는 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말만 다르지 깨달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진정 듣기로 결정한 것에 의해서 형성된다. 불교 철학의 일념 삼천이라는 게 있죠. 결국 내 생각이 삼천세계를 가는 거예요. 결국 색안경 끼고 보는 대로 사물이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들은 자들이 오해한 진실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렸죠. 전부 남의 들은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그걸 또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보지 않은 거, 아니 봤다 하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진실이라고 하기는 결정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고 오래 걱정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다른 현실 시스템을 가진 행성에 살고 있다. 우주인,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우리는 바다의 섬과 같다. 겉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깊이는 연결되어 있다. 이 공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일상의 의식은 의식의 일양태, 그 주변에는 그 의식과 온전히 다른 의식 양태가 숨어 있다. 이 의식이 다른 양태를 무시하는 한 현실을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도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 전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내 의식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그리고 다른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다른 의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운의 잔해가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좌뇌를 쓴대요. 좌뇌. 근데 운뇌를 쓰는 사람 많이 있지 않대요. 운뇌를 많이 쓸 수 있어야만이 자기의 새로운 국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요일날 선문차로 배울 때 제가 뇌과학자가 말하는 걸 좀 정리해서 우리 마음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운의 활용,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여 눈부시게 실행하라. 예는 없다. 결국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하고 관계할 때 6명의 자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의 작용이에요. 운의 개발이죠. 그 트레이닝법도 금요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여기는 소승불교 인식체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육군이 있고 육경이 있고 육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자기만 비우는데 대승불교는 이거 딱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의 미척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전부 없는 무자를 썼어요. 이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대의 자신의 인식세계를 조금 바꿔봐라는 뜻입니다. 먼저 없애봐라. 네 색안경을 벗어놓고 상대를 봐라, 그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이 자유,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좀 바꿔서 봐라. 이제까지 지겹지도 않냐? 너무 많이 써왔는데 조금 의식 생활을 좀 바꿔라. 사물을 보는 주체를 좀 바꿔라. 네 자신을 좀 성장시켜라, 이겁니다. 개혁해라, 혁신해라. 지금 조국 장관이 애쓰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리고 검찰 개혁에서 그 어떤 거기서 자기네 권리를 빼앗길까 봐 난리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무슨 짓이야? 왜? 조국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검찰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돼야 됩니다. 저게 저는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발악을 하는데, 발악하는 게 너무 추잡스러워서 보기 싫어요, 뉴스를.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결론 나는 대로 수긍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 의식개혁을 해야죠. 좀 더 나은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검찰 없어져야 돼요. 아니, 바뀌어야지 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검찰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그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에서 제1위는 검찰이죠.
대통령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번에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지.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더 센지. 자,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꿀 수 있고, 공이라는 걸 모르면 세계에 집중하면 자기의 권리 주장, 자기의 이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공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입장, 자기 이익을 없애야만이 인간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고 더 새로운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바로 공의 인식입니다.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반야심경에서 삼가법문이에요. 세 가지 과목입니다. 분가. 그게 봐요. 5원, 12처, 18개. 인식 구조입니다. 5원은 뭐죠? 색수상행식. 여기에서 이제 주간, 객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간, 객관 나눠지는 게 12처. 거기도 또 주간, 객관에 나눠져가지고 또 결과적인 인식 세계가 나오는 게 안개, 뭐 쭉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코의 세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계의 전부예요. 불교의 인간관입니다. 첫 번째 오온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고대 인도의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신체의 색, 마음의 수상행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오온이라는 거는 모이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숨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는데 새로운 번역은 오온, 5가지 모임, 5가지 집합, 5가지 집합 요소로 인해서 인간이 탄생했다. 근데 이것이 다 공이라는 겁니다. 왜? 모였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모임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가합, 임시 화합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영원해야지만 실체가 있는 건데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온 가합도 인식 구조에서 인식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좋게 보는데 상대는 밉게 보고, 나는 옳게 보는데 상대는 틀리게 보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 난리가. 세계에서 뭘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우리나라.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오온이라는 범어, 스칸다의 번역입니다. 이 작용을 하면서 서로 모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존재는 이 5가지가 각기 독자적인 작용을 하면서 서로 모여서 만들어지고 있는 임시 모이는 곳에 지나지 않는 공적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하나로는 실체가 없어요. 모든 것이 모여서 어느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작용도 여러 가지 작용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없다 해서 공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적자는 이제 조사예요. 공의 존재. 예를 들면 인간을 임시로 정신과 육체 2가지로 나눌 때 육체를 색이라고 하죠. 색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형상이 있는 거. 근데 유형의 존재는 어떤 형상이 있는 존재는 뭔가의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이라고 이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죠? 뭔가 색이 있죠? 인간도 색이 있죠? 말하는 것도 색이요. 그 사람이 생긴 것도 색이요. 옷 입은 것도 색이요. 행동하는 것도 색이죠. 모두 색입니다. 색상으로 나타낸 거죠. 뭐 이걸 이상하게 약간 그 관능적으로 섹스 색욕 이게 아니라 색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음에는 정신인데 수사행식 4가지가 모여가지고 형성된다는 겁니다. 수사행식의 수는 감수작용이에요. 뭘 느끼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은 상념, 생각, 장단, 크고 작고, 고통이고 즐겁고 이런 것을 마음에서 생각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의지작용, 의지활동입니다. 행동에 관계되는 거죠. 식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석하거나 분류해서 인식하는 작용, 결국 지식입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의해서 내 견해, 내 생각이 바로 오온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오온은 공통 분모는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5가지가 각기 고유작용, 색수상 행식이 각기 따로 작용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오온은 존재하는 것은 내용이고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보면요, 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이 보일 뿐이지 색수상 행식의 5가지가 모여서 임시 합성돼서 어느 현상이 나타나 있을 뿐이지, 임시 모인 것 뿐이지, 임시 현상일 뿐이지, 잠시 생겼다 없어질 뿐이지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 아닌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은 연기예요. 근데 느낌 오시죠? 계속 공부하니까. 공은 연기로 설명이 되는 거야. 시간적인 연기, 공간적인 연기.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니까 저것이 없어진다. 4가지. 대명제. 이게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공이에요. 다만 초기 불교는 공이라는 말이 없었을 뿐이지. 공이라고 하는 철학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대신 그냥 연기. 생기고 없어진다. 잠시 영원한 건 없다. 그런 거죠. 다시 오온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색은 눈에 보이는 것, 형이 있는 것. 결국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또 4가지 마음의 작용, 수상행식은 지금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뭘 갖고 있어요? 감수작용이죠. 느끼죠? 근데 이게 필기구다. 그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필기구니까 이거 쓰는 거다. 하고 의지작용, 행.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는 문자를 쓸 수 있는, 글자를 쓰는 펜이구나. 인식하는 작용, 식. 그래서 수상행식입니다. 구분이죠?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뭐 6식, 7식, 8식으로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건 유식을 배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뭐 간간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의 마음에 작용하고 우리 육체의 색이 모여가지고 오온이라고 하는 말이 형성된 건데, 이 오온의 전부가 뭐예요? 공이라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임시로 모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사물을 볼 때 그것도 하나로 집약돼서 결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은 대화할 때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김건모가 얘기했잖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핑계 노래했습니다. 근데 고집 센 사람은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거든. 지 고집 관철시키려고 하거든.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고집불통이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숨기고 살다, 가면 쓰고 살다가 가면이 벗겨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일을 발생해도 자기가 그걸 수습하거든요. 수습이 안 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늘 개혁하려 해야 돼요. 늘 다른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공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색에 집착하죠.
상대의 말, 표정, 나한테 하는 행동. 그죠? 걸리죠? 근데 왜 색과 수사행식을 따라 안 하겠어요? 색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대표 선수예요. 그게 결국은 대장입니다. 근데 그것만 없어지면 수사행식 잔당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색의 수사행식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수사행식에 색이 들어있고. 그건 따로 얘기한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이 그 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색을 먼저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죽여버리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장관을 죽여보려 하는 거지. 아, 부끄러워 죽겠어. 왜 이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비열하게 파고드는지. 너무 부끄럽죠? 부끄러워. 나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법무사에서. 근데 후회 안 해요. 나의 인연이니까. 아, 나는 나의 길을 가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인연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힘들죠. 새로운 길을 가는 거, 개척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냥 고정된 것은 편한데, 정해진 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잖아. 공무원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은 그냥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공무원 가려고 하고 인류 기업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의식이 조금 튄 사람들은 자기 자영업하거나 자기 뭐 연구 활동하거나 새로운 걸 개척하려고 애를 쓰죠. 성장은 있는데 좀 위험한 요소가 많죠. 잘 안 되면 뭐예요? 인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그 다음에 무수사행식은 인간이 인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죠. 색이죠. 또 감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각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개념을 구성하는 작용이 있어야죠. 상. 그 다음에 개념을 기억해서 의식을 만드는 작용이 있어야겠죠. 행동. 그 다음에 의식이나 기억을 쌓아 생기는 지식.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소승불교. 이 5가지가 서로 구성하는 걸 인연이라 하거든요. 이 구성을 제하고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형화할 수 없다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인연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 한 겁니다.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삼가 본문에 있어요. 5원 12초 18개가 있다 한 거예요. 있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자기가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공이라 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걸리잖아요. 말하자면 사랑하면 안 좋으니까 수행자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 욕심을 안 하는 겁니다. 밥을 3끼 먹으면 식탐이 생기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 돌을 닦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2끼 먹고, 또 아프면 약을 복용하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해도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죠. 근데 매뉴얼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예를 들면 오등회원이라고 하는 어록엔 청승에 대해서, 청정한 스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할머니가 나는 해당이 안 돼. 청정한 스님이 아니니까. 청정한 스님이에요. 아라한이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농담도 안 하고, 맨날 수행하고, 잠도 잘 안 자고, 정말 20년간을 이렇게 시봉했어요. 스폰서가 된 거죠. 보살님이 나 스폰서 아닙니까? 해주는. 좀 더 해주세요. 스폰을. 운영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 할머니가
역시 어록에는, 선에는 할머니가 많이 등장해요. 덕산 스님에도 떡판 할머니가 나왔죠. 할머니 많이 나오거든요. 할머니가 이 청정한 스님을 이제 시험해 보려고 자기 딸을 스님에게 들어보냈어요. 그리고 유혹을 해봐라. 스님에게 안겨서, 스님, 나 이뻐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라니까, 스님이, 뭐라 했냐면, 겨울 3개월 동안 마른 고목에 참바위가 기대어 있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처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 진짜, 아주 그냥 이쁜 20대인데, 그리고 얼마나 야하게 하고 들어갔겠어요. 유혹하려고 하는 어머니 지시를 받고. 근데 스님이 꼼짝도 안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꼼짝도 안 하니까. 마른 고목에 참바위가 추운 겨울 3개월 동안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화나겠어요. 나와가지고 할머니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 땡중, 내가 속물 인간을 갖다가 20년 동안 헛고생하고 보냈다 하고 쫓아버리고 암자 태워버렸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소승불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오온 12주 18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은 자기 오온에서, 몸과 마음에서 주간객관을 정서, 육군 12처를, 육군 육경을 설정하죠. 자기하고 처녀, 주간객관이 나눠졌죠. 근데 처녀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있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다리잖아. 그리고 이 객관세계가 있다는 걸 설정하고 자기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그 객관세계의 이 처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아무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비인간적인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나는 깨끗한 청정수행자 알았네요. 비인간적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스님을 우리나라 불교 신도는 좋아하죠. 대승불교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이 없어요. 왜? 다 공이니까. 다 공이니까. 대승불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늙었는데 20대 처녀가 날 유혹하네. 나 같으면 어떻겠어? 아유,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앉겠어. 아유, 스님 됩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지. 결혼하면 되지.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근데 나는 지금 수행 중인데 어떠지? 나는 지금 너를 너무 이쁘고 좀 안고 싶은데 나는 나의 수행이 있으니까 조금 수행을 놓을 때 하면 안 될까 하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답은 여러 가지인 거야. 자기가 여러 가지 답을 설정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이게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이 듣지만 아까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듯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의식세계에서 자기 의식세계만 고집하고 이거는 자기가 아니라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몰래 합니다. 안 보이게. 그게 결국 뭐예요? 공부하고 생활이 별리되는 거야. 스님들도 신도들 보고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숨어서 먹고 술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안 그런 척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정말 포교를 하려면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불자잖아. 사회에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런 신도들에게 자기가 같이 어울러져서 조금 한 단계 앞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대승불교 스님이죠. 보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돼요. 그런 스님은 땡쳐라 하고 그런 스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스님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이론은 인터넷에 넘쳐요. 그거를 살아있는 설명으로 할 수 있는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보살들이, 신도들이 받아가지고 살리는 그런 신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딱 일치가 됐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뭐예요? 퍼지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